예, 오늘은 마코프 체인에서 제가 이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설명만 했고 디파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디파인하는 게 좀 그때 까다롭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떠한 느낌인지만 느낌만 설명하고 정확하게 정의는 안 했는데 그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정의하면 끝날 것 같아요. 진도가 너무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이게 예비 학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이 동치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동치류라는 그러니까 이퀴밸런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요 개념이 없으면 이 리더십으로 조금 정의하기 까다롭다 생각해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동치라는 거는 이제 뭔가가 이제 비슷하다 혹은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수학과 개념이에요. 또 수학과 개념인데 수학과는 항상 이제 뭐를 하는 거를 좋아하냐면은 어떠한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속성을 뽑아가지고 추상화를 하는, 그러니까 일반화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거는 어떠한 집합이 이제 같은 수의 원소를 갖고 있다. 뭐 이러한 같은 수라는 게 뭔지 그러한 개념을 이제 일반화했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이 가져야 될 속성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데피니션처럼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했는데 소개한 바 있는 것처럼 추상화 혹은 이제 일반화를 하는 테크닉은 거의 하나입니다. 원툴인데 원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피니션으로부터 유도되는 어떠한 성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유도되는 성질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러한 성질들 중에 이제 핵심적인 요소만을 뽑아가지고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개념 뭐라고 그냥 역으로 정의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일단 같다라는 개념을 오늘은 추상화 해볼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를 뭘 추상화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스트에 지금 원소가 1, 1, 2, 3, 3, 3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같은 원소들끼리 묶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죠. 1, 2개, 그 다음에 2, 2개가 있고 3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원소들끼리 이제 묶여 있고 같은 원소들끼리 묶여 있는 집합이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3개가 있죠. 그렇죠? 여기 1, 2개 있는 집합 하나, 그다음에 2, 2개 있는 요 집합 하나, 그다음에 요 집합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가 같다라는 개념으로 묶이는 원소들의 집합을 동치류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예제에서는 3개의 동치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되게 엄밀하게 쓰려면은 요거 11 이렇게 속해 있으면 집합은 같은 원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런 게 좀 충돌이 오긴 하는데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같다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제가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1하고 하나는 제가 1.0을 넣었어요. 하나는 2, 2 이렇게 넣고 하나는 3, 3, 3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같은 원소끼리 묶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묶어야 되죠?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 요거 2개는 그냥 묶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3개도 3, 3, 3 3개도 묶으면 돼. 얘는 이제 같게 묶어야 돼, 다르게 묶어야 돼. 값은 똑같은데 파이썬의 자료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여기 있는 첫 번째 원소 1은 이거는 이제 타입이 인트로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타입을 찍으면 플롯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똑같은 건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같다라는 거를 정의할 때는 어떠한 좀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같은 값으로 묶으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은 같은 자료형으로 묶으라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보라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충돌이 오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같다라는 개념을 좀 더 이제 일반화 시켜갖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가 같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같다라는 거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위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숫자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런 건 기준이죠. 수학적인 값.
그리고 아니면 그 파이썬에서 자료형이 같은 걸 우리가 같다라고 하자라는 거는 또 새로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원소가 같은 집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거는 이제 모든 이제 원소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제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했던 말을 그냥 조금 더 이제 길게 지루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요 예제를 다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하고 1.0이 있고 2, 그다음 3, 3, 3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경우 우리가 같다라는 기준은 그냥 나 수학적인 값이 같다라는 거를 가지고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0의 이제 원소 하고 이제 등호 두 개를 쓰면은 이게 값이 똑같은지를 테스트를 해주죠. 그 다음에 리스트, 그러니까 두 번째 원소 요거 두 개를 이제 뽑아왔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 있는 1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우변에 있는 게 의미하는 거는 1.0이 되는 거죠. 둘 다 이제 모두 이제 1이나 1.0이나 이제 값이 같기 때문에 요 테스트를 걸면 이제 트루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요 파이썬에서 이 꼴 두 개로 표현되는 요 연산자 있죠. 요 연산자를 기준으로 true가 나오는 거는 같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같은 원소들끼리 묶어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값이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내가 그 수학적인 값이 같은 거,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그냥 이거 등호 두 번 이렇게 써가지고 true 나오는 건 이제 같다. 요런 기준이랑 and 자료형이 일치하는 것까지 내가 설정을 하고 싶어요. 같다라는 기준은. 그래야지 완전히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뭐 그 간단한 문법인데 요거에다가 타입을 치게 되면은 요거의 자료형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자료형 아마 뭐 in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타입을 치게 되면 자료형이 나오게 된다면 플롯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false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학적인 것은 같지만 파이썬에서 자료형은 지금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1하고 1.0이랑. 그러면은 나는 요 두 개의 이제 그 어떤 연산을 동시에 넣어 갖고 이 연산의 결과 true로 튀어나오는 애들을 같다라고 정의하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는 묶어야 되겠지. 그렇죠? 1이랑 1.0을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2, 3, 3, 4은 그대로 똑같죠. 그렇죠? 근데 나는 같다라는 거 좀 다르게 생각한다.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제 뭐 수학 이런 건 모르겠고 그 거의 순수 프로그래머라고 칩시다. 그럼 나는 그냥 이거 딱 보니까 나는 오히려 얘네가 같아 보이는데 이거 다 인트형이잖아. 얘는 플롯이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뭐 비트 관점에서 보면 얘네는 이제 숫자나 전화한테 비트를 조금 쓰고 요거는 많이 쓰고 나는 이런 게 먼저 보인다고 하면은 그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내가 이제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자료형이 일치한다. 요거를 같다라는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두 개의 이런 집합으로 나누어도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거는 같은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렇죠? 자료형이 같은 원소들. 그래서 우리 같다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같다라는 거를 그래서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떠한 의미에서 같다라는 건지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네, 방금 했던 말을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어떠한 의미에서 같다라는 거를 이제 스테이트 할 때 이거 맨날 이렇게 제가 말하기 이제 귀찮으니까 A 물결 그냥 B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A 물결 B라고 하면은 A하고 B가 뭐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제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갖고 A 물결 B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A 물결 B는 내가 이제 이 수업에 한정해서 요렇게 디파인을 하겠다는 거죠. A 물결 B는 A하고 8사에서 그냥 등호 두 개 치고 B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이제 true가 나오면은 이제 같다.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여기 데피니션이에요. DF는 데피니션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다시 이제 요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렇죠? 숫자가 그냥 같은 애들만 뽑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물결의 의미를 요렇게 봐요.
A하고 B하고 숫자도 같은데 타입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and 요거로 나는 해석을 하겠다. 나는 이거의 기호 자체를 난 이렇게 정의할란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같은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만약에 내가 물결의 의미를 그냥 A 물결 B의 의미를 타입만 같으면은 나는 같다고 보겠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뭐에 대해서 같다, 어떠한 점에 대해서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어떠한 점에 대해서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연산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연산을 했을 때 이게 뭐 그 어떠한 의미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그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디파인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이제 쓰려고 하면은 갑자기 또 막막하죠. 그렇죠? 이거를 뭐 A하고 B가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디파인하지? 그러니까 누구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뭐 그 값이 똑같다는 거로 이제 할 수 있고 누구는 이제 뭐 그 어떤 타입이 똑같다는 거로 할 수 있고 누구는 두 개 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되게 이상한 기준을 갖고 와서 같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내가 뭐 요 예제들만 쭉 봐가지고 이거를 보면은 그냥 그 어떤 연산을 취해가지고 이게 그 코딩을 했는데 결과가 true가 나오면은 그 원소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의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제 좀 수학과 느낌으로 또 다시 생각을 해보려면은 그럼 등호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는 원래 등호가 갖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 등호가 갖고 있는 속성을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속성들을 이제 쭉 추린 다음에 이러한 그 성질들을 만족하는 거를 등호 비슷한 거라고 정의하자. 그러니까 마치 연필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쭉 나열하고 요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 새로운 그 연필의 일반화 버전이라 생각하자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등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질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등호라는 거는 A는 A가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랑 항상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A하고 만약에 B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B하고 A도 똑같아요. 그쵸?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써 있어가지고 지금 막 되게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은데 3번은 그래도 조금 당연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3단노법이라고 많이 하죠. A하고 B가 똑같아. A하고 B가 내가 같은 걸 알았어요. 그다음에 B하고 C가 똑같은 걸 알았으면은 요거는 A하고 C가 똑같다라는 거를 임플라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요 이제 세 개의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들은 그 등호라는 기호가 두 원소로 이제 같음을 의미할 때 갖고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성질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기호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갖고 어떠한 기호가 이 세 개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기호로 내가 딱 디파인하고 그 디파인된 그 정리대로 이제 집합대로 쭉쭉쭉 연산을 했더니 1, 2, 3이라는 성질을 이제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1, 2, 3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새로운 기호, 예를 들어서 뭐 물결이라고 합시다. 그 물결이라는 기호는 우리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하여튼 같음을 의미하는 기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이거 고인물 예제인데 그냥 이해가 잘 돼가지고 자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삼각형이 이렇게 그립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개는 똑같은 걸 그린 거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그 최대한 모양을 이제 똑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삼각형을 똑같이 이 위치에 이제 갖다 놨어요.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합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기호로 어떻게 썼더라? 그러고 보니까 잘 모르겠네. 하여튼 삼각형 A하고 삼각형 이제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삼각형 A하고 이제 A 자신은 합동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랑 합동이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A하고 B가 합동이면은 요거도 성립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A하고 삼각형 B가 합동이야. 근데 삼각형 B는 다시 삼각형 C하고 합동이야. 그러면 삼각형 A하고 삼각형 C는 합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우리가 합동이라고 정의 이 기호 있죠. 얘는 어떠한 의미에서 같다라는 거를 디파인하고 있는 기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굉장히 고전적인 이제 닮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내가 이 삼각형 요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이제 닮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 뭘로 하지? 요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A는 A랑 닮음이죠. 그렇죠? A하고 만약에 B가 닮음이면은 B하고 A도 닮음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닮음이고 B하고 C가 닮음이면은 A하고 C도 닮음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A라 치고 요게 이제 B라고 치고 어떤 애는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이제 C가 있다고 치면은 얘하고 닮음이고 얘하고 이제 닮음이면은 얘하고 얘도 이제 닮음이죠. 그렇죠? 그런 닮음이라는 거는 어떠한 의미에서 같다라는 거를 디파인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 오메가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1, 2, 3이 이제 성립하잖아요. 어떠한 기호 물결이 그러면은 이 물결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의미는 이 물결이라는 거는 새로운 의미의 같다. 우리가 이제 정의한 어떠한 의미에서 이제 같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기호로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정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질인데 얘가 이제 어떠한 집합 오메가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다라는 기호를 이제 물결이라고 했을 때 그 물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퀴밸런스 클래스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퀴밸런스 클래스라는 거는 그 같은 애들끼리 모아놓은 집합을 의미해요. 만약에 5명의 학생이 있어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2, 3학번이 20살 맞죠? 그렇죠? 2, 3학번이 이제 3명 있고 2학번이 2명 있다고 칩시다. 2, 3학번이 이제 20살 이렇게 3명 있고 2학번이 이제 21살, 21살이에요. 근데 그 구성원들의 나이가 똑같거나 아니면 이제 학번이 똑같으면 반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똑같으면 친구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말하는 거고. 근데 뭐 약간 이제 나이가 달라도 학번이 똑같으면은 이제 또 반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집합을 5명의 학생을 예를 들어 갖고 2, 3학번을 A, B, C 그 다음에 2학번을 순서대로 D, E라고 이제 칩시다. 이렇게 치면은 얘들끼리 반말하겠지, 그렇죠? 얘들끼리 반말하고 여기들끼리 반말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A하고 B하고 반말을 한다. 요런 거를 이제 기호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A 물결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A가 B한테 이제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되게 이상한 예제이긴 한데 요거는 성립한다고 칩시다. 나 자신한테 말할 것들 반말을 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뭔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존댓말하면서 생각하진 않잖아. 뭐 하여튼 그렇게 쳐가지고 나 자신한테 반말을 한다 치고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끼리는 이제 2, 3이고 여기들끼리는 2라고 했죠. 만약에 지금 그러면은 이 집합을 딱 보고 연산을 우리가 반말이라는 연산을 딱 정했을 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는 B한테 반말할 수 있지, 그렇죠? 친구니까. 그 다음에 A는 C한테 반말할 수 있죠. A는 D나 E한테는 반말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B 입장에서 보면 B는 A한테 반말할 수 있고 B는 C한테 반말할 수 있어. C는 A한테 반말할 수 있고 C는 B한테 반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D는 E한테 할 수 있고 E는 여기한테 할 수 있죠, 그렇죠? 얘들을 다 봅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다 반말한다고 쳐요. 자기 자신한테 다 반말한다고 치면은 자 모든 이 원소 쌍에 대해 가지고 이 집합을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뭐 A라고 칠까? 큰 A
아니면 뭐 JBNU 할까 그냥 JB 이렇게 하면은 그 X하고 Y 임의의 그 JBNU에 들어있는 임의의 XY에 대해서 X 물결 Y면은 Y 물결 X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A 물결 B면은 B 물결 A 그 다음에 A 물결 C면은 C 물결 A 이런 식으로 내가 얘한테 반말하면 너도 나한테 이제 반말할 수 있고 이런 게 성립하죠. 잠깐 얘 잘못 만들었다. 나이가 많으면 적은 사람한테 반말할 수 있잖아. 그치? 반대는 안 되고. 아이씨 잘못 만들었네. 그냥 학번 다르면 존댓말 한다고 칩시다. 학번이랑 나이랑 같으면 반말을 하고 학번이 다르면은 요즘 학생들 착해가지고 친구 아니면 다 그냥 존댓말 한다고 칩시다. 저도 존댓말로 수업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아도 그렇다고 칩시다. 잘못 만들었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요것도 성립하죠. A가 이제 B한테 반말을 해. A가 B한테 반말을 하고 B가 C한테 반말을 하면은 A는 C한테 반말을 하지. 그렇죠? 요런 관계도 이제 성립을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요런 상황이 있잖아요. 요런 상황에서는 이 물결이라는 그러니까 반말을 한다라는 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기준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집합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말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딱 몰라. 딱 모르는데 그냥 그 회식 같은 거를 가가지고 제가 이 5명의 학생들이랑 회식을 갔다고 칩시다. 이 학생들의 이름도 모르고 학번이랑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근데 그냥 계속 그냥 앉아갖고 저는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셋은 이렇게 반말하고 여기 셋은 또 여기 둘은 또 반말하고 이 다른 애들끼리는 서로 막 존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제 제 머릿속으로 분류가 된다고요. 이 3명이랑 친하고 이 2명이랑 또 뭔가 이제 또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갖고 이 3명은 어떤 의미에서 같고 여기는 2명은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같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명의 학생이 똑같이 했는데 2, 3학번인데 20살, 20살, 21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나이가 같거나 이제 학번이 똑같으면 반말을 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하니까 얘네들끼리는 학번이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말을 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제 고학번들이 그러니까 4학년들이 이제 뭐 한 1학년도 모아가지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설명한다고 칩시다. 2학번 이제 3명이 이거 왜 또 이거 이러면 6명이잖아. 급하게 만들어갖고 6명의 학생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은 이때도 얘들끼리 반말하고 여기들끼리 반말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블에 딱 앉으면은 셋 이렇게 그냥 클래스를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2, 3학번 20살, 20살, 21살이고 2학번 3명이 있는데 21살, 21살, 21살이야. 이러면은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2명 입장에서는 20살 2명 입장에서는 1년 늦게 왔는데 같은 학번이야. 그럼 친구지. 그쵸? 얘들은 고등학교로 같이 다녔는데 나 고등학교 때 얘하고 친구였어. 그럼 뭐야? 친구지. 근데 얘에 비해서 여기는 어때요? 나이도 위고 학번도 위잖아. 그럼 선배지.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반말이라는 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돼요? 안 되잖아.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20살은 여기한테 이제 말을 놓을 수 있죠. 그래서 20살 여기 있는 20살 물결 얘야. 그렇죠? 그다음에 얘 물결 얘죠. 왜냐하면 나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얘 물결 얘야?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되게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러한 그 집단을 모아놓고 회식을 하면은 되게 헷갈리는 거지 막 애들끼리 여기는 반말하는데 잠깐만 얘네들끼리 반말하는데 근데 얘는 왜 얘한테 반말하지?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되게 헷갈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러한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물결을 기준으로 내가 반말을 하냐 반말을 하지 않냐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이제 클래스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리더십에 대한 이제 내용을 디파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번 시간에 오른쪽으로만 계속 이동을 하는 마코프 체인을 제가 소개를 했었고, 이러한 마코프 체인은 정상 분포도 없고 극한 분포도 없고, 그렇죠? 이상한 애야라고 이제 했었죠. 그러한 마코프 체인이 일단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때 살펴봤던 예제가 이 리더십을 한가요?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상태들이 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한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뭔가 그 느낌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거를 이 리더십으로 봐야 되나 보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해왔다는 거는 어떤 HMC,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한 마코프 체인이 이 리더십을 하다라는 거는 모든 상태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 정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정의고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보충을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좀 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부터 풀어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공간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상태 공간의 집합을 2라고 했을 때 그 2에서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이렇게 뽑아요. 그럴 때 i로 시작했으면은 j로 언젠가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j로 시작했으면은 i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I 화살표 J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뭔지 이제 어렴풋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거를 또 따져봐야 되겠지. I 화살표 J라는 거는 내가 언젠가는 상태 I에서 출발한 체인이 상태 이제 J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언젠가는이 도대체 이제 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 그래서 그 언젠가는이라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러한 마코프 체인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0에서 1로 가는 거는 확률 1로 가겠죠. 화살표 하나밖에 없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것도 확률 1이고 2에서는 1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0.5, 0.5라고 이제 칩시다 그냥.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쳐요. 자, 상태 0에서 출발을 하면은 상태 1로 한 번에 갈 수 있죠. 그렇죠? 일단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상태 0이나 상태 2는 연결이 되어 있냐? 일단 직접 가는 선은 없어요. 그렇다고 연결이 안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스텝 뒤에서는 상태 0에서 상태 2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쵸? 근데 두 스텝,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 언젠가는 두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두 스텝이면은 내가 0에서 2로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스텝이면은 내가 0에서 3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스텝이면은 항상 3에 가냐? 그거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스텝에 1로 가고, 그 다음 스텝에서 2로 가고, 그 다음 스텝에서 이렇게 와서 1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확률로 이렇게 3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상태 0에서 시작해갖고 3회 이후에는 상태 3으로 갈 수 있는 그냥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번이 되지 않으면은 2번 만에 상태 3으로 갈 확률은 빵이죠. 무슨 방법으로 써도 2번 만에 상태 3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는 0에서 3으로 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0에서 시작해갖고 여기에서 언젠가는 3번 만에 상태 3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 노테이션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분류해 보면 일단 0에서 시작해 갖고 1로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요 화살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시작해서 2로도 갈 수 있고 3으로도 갈 수 있고 4로도 갈 수 있죠. 그쵸? 그래갖고 이거는 다 맞아요. 1에서 시작하면은 1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 2로 갔다가 1로 와도 되고, 1에서 2 갔다가 3 갔다가 다시 1로 와도 되고. 그렇죠? 아무튼 1에서 올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0에서 출발했는데 0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겠네. 지금은.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출발해서
2로 갈 수 있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3으로 갈 수 있고 2에서도 1, 2, 3 이제 다 갈 수 있고 3에서도 1, 2, 3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화살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언젠가는 상태 I의 출발 체인이 상태 J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잘 이해했으니까 이 정의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I하고 화살표 J라는 의미는 언젠가는 상태 I에 출발한 애가 상태 J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쓰면은 I에서 일단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T0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T0가 2일 경우도 있고 2스텝 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3스텝 만에 갈 수도 있는데 T0 이후에 J에 도달을 또 한다는 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확률이 0보다 크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애매하죠. 요 표현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호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쓸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I에서 출발했을 때 이제 T0 이후에 J에 도달해 있을 확률을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요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PIJ하고 이렇게 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I에서 출발했다고 가정을 할 때 T0 이후에 J에 도달해 있을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트랜지션 매트릭스 P가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상태 0이고 그 다음에 상태 1 그 다음에 요쪽도 상태 0 상태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P 스몰 p예요. 스몰 p 00 상태 0에서 이제 0으로 가는데 한 번만에 이렇게 T0가 1일 때 요거는 얼마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P 0 1에 1 요거도 또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P 1 0에 1은 3분의 1이고 P 1 1에 1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러한 마코프 체인에서 T0를 제가 2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두 번 만에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있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스텝이 지났는데 출발은 0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끝이 0이야.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이미 1로 가면은 0에서 시작하면은 1로 갈 거 아니야. 첫 스텝에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무조건 아닌가? 0.5의 확률로 2가 되고 0.5의 확률이 이제 1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0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은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0, 1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0에 있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1에 머물러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죠. 왜냐하면은 첫 스텝에는 무조건 100%의 확률로 1에 있겠지만 두 번째 스텝에서는 50%의 확률로는 2에 있고 50%의 확률로는 1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0.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시작해갖고 두 스텝 만에 2에 도달할 확률이니까 0에서 시작하고 100%의 확률로 1에 있을 텐데 다음 스텝에서는 50%의 확률로 2에 있을 테고 50%의 확률로는 1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0.5가 되죠.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갈 수는 없겠죠. 하여튼 뭐든지 어떤 상태든지 1이든 2든 0이든 0에서 최종 상태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화살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0이죠. 이거는 0이고 요거는 계산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냥 물음표로 했고 그 밑에 있는 거 계산하기 좀 만만한 거를 하면은 자 2에서 시작해갖고 두 번에 걸쳐갖고 1로 온대. 보자. 첫 번째는 100%의 확률로 1로 오죠. 그렇죠? 그런데 1로 왔으면은 50%의 확률로 다시 2로 백할 수도 있고 50% 확률로 1로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0.5의 확률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갖고
두 번에 걸쳐 갖고 스텝을 진행했는데 2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니까 1 곱하기 0.5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눈치챘겠지만 그 열심히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그 막 이거 그리면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요런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그냥 정의를 해요. 한 스텝 이동할 거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제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00은 0이고 01은 0.5고 02는 이제 0.5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읽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게 되겠고, 여기에 제가 물음표를 비워놓은 두 개의 값은 0.75하고 0.25가 각각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충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면은 여기까지 했었죠. I하고 화살표 J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자연수 T0가 존재해가지고, 자연수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빠져야 되겠지, 그렇죠? 요거는 그 0이 이제 포함된 이러한 자연수 집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자연수 집합이라고 했죠. 적당한 이제 T0가 존재해가지고 PIJ의 이제 T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PIJ의 이제 T 요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I에서 출발해서 T0에 의해 J에 도달한다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 확률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확률이 1이 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T0 스텝 이후에 거기에 꼭 100%의 확률로 있을 필요는 없어. 하여튼 언젠가 이제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갖고 있던 느낌이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I에서 이제 J로 간다라는 거는 I에서 출발하는 언젠가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그 J로 하여튼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엄밀하게 쓰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책에는 이렇게 써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는 순간 이게 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이제 그 헷갈리는 거죠. 별 내용 없습니다. 쓸데없이 되게 이제 엄밀하게 쓰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엄밀하게 기호를 따져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개념을 이해할 때 좋은데,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것보다 약간 이제 줄여가지고 느낌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38분이죠. 충분하구나. 이 리더시블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건데, XT를 이제 상태 공간 2에 정의되어 있는 호모지니오스 마코프 체인이라고 하고, 이제 P를 트랜지션 매트릭스 혹은 차원이 이제 무한할 경우에 이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좀 애매하지만 트랜지션 매트릭스거나 트랜지션 매트릭스 비슷한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임의의 IJ에 대해 가지고 상태 I에서 상태 J로 도달 가능하다라고 이제 책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달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여기 위에 있는 수식 그대로예요. 적당한 이제 T0가 이제 존재해가지고 요런 거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로는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결국에는 I에서 출발해서 언젠가는 이제 J에 이제 도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에서 상태 J로 도달 가능할 때를 요 수식이 이제 만족할 때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고, 이거를 기호로는 I하고 화살표 J와 같이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그 PIJ하고 이제 T0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P를 T0 승만큼 이제 거듭 제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I하고 J번째 엘리먼트를 그냥 읽으면 되죠. 방금 살펴봤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고, 요거를 좀 복잡하게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좀 일상 언어처럼 이제 풀어서 쓰면은 J는 I로부터 이제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정의를 살펴볼 건데, I하고 J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선언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티피컬한 내용이고, I하고 이제 J가 어세시브한 거 아니고 이제 커뮤니케이트 한다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커뮤니케이트 한다라는 거는 I에서 J로 어세시브하고, 그러니까 J에서도 I로 도달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펴본 요 예제 있죠.
요 예제에서는 0은 1로 갈 수 있었는데 1에서 0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는 이러한 화살표는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기호를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려면은 이것도 이제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커뮤니케이트라고 쓰는데 이거 번역이 상호 도달 가능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통신하다 이랬으면 진짜 좀 이상할 뻔했는데 상호 도달 가능은 좀 괜찮은 그건 것 같아요. 번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제 서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I하고 이제 J가 상호 도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요. 따져보면 이게 성립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상호 도달 항상 가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I에서 J로 가는 게 도달 가능하면은 J에서 I로도 도달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I에서 J로 상호 도달 가능하고 J에서 K로 상호 도달 가능하면 얘도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갖고 요거 세 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기호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같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기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태 공간 2를 얘를 이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세 개가 성립한다면은. 그래서 그 XT라는 거를 상태 공간 2에 정의된 호모지니어스 마코프 체인이라고 하면은 상태 공간 2를 이 기호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E1이랑 E2, E3를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라고 불러요. 이 각각을. 그러니까 그 뭐 반말을 서로 이제 하는 집합들의 모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디스조인트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합집합에 이제 플러스가 된 거는 E1이랑 E2가 이제 디스조인트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0이랑 1, 2로 나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올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0과 이제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요런 애 있죠. 그냥 단위행렬 0은 0으로 계속 오고 1로 이제 계속 오면은 상태 공간은 이제 요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리더시블이라는 거를 정의할 건데 그 호모지니어스 마코프 체인 XT가 상태 공간 2가 있는데 얘가 이제 오직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상호 도달 가능한 집합들의 그러니까 상태들의 모임이 그냥 하나일 때, 서로 다 이제 상호 도달할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 XT를 이 리더시브랑 마코프 체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 P 자체를 이 리더시브랑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